자, 학습 개요, 학습 목표입니다. 항공 촬영의 장점을 설명할 수 있다. 항공 촬영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다. 카메라 조절 기능 조작을 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은요, 항공 촬영의 장점, 항공 촬영의 연관성, 카메라 조절 기능 조작 되겠습니다. 자, 목차고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일단 드론으로 촬영하는 거에 대한 장점과 내가 드론으로 촬영을 할 때 혹시라도 야기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 문제 부분, 그 다음 카메라 조작 이렇게 목차가 될 거고요.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실무적으로 드론 촬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미리 떠올릴 수 있는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유로운 이동하고 역동성으로 촬영의 편의성 제공, 그 다음 촬영의 새로운 영역이 개척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부분인데요. 저렴한 가격에도 안정적인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학습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개개인의 환경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촬영용 드론이면 이 정도 금액은 내가 쏟아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희 업계에서는 굉장히 저가인데도 불구하고 개별로는 조금 너무 가격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렴한 가격이라는 기준은요, 기존에 여러분들 드론이 나오기 이전에 항공 촬영 기준으로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한테 드론 촬영의 장점 한번 보실 건데요. 과연 이 영상이 드론으로 찍은 건지 아닌지 한번 판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보셨는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일단 장소는요, 제주도의 백록담 정상 부분을 찍은 건데요. KBS 로고송 나올 때죠. 네, 그런데 초반에 한번 영상 흔들림 느끼신 분 계신가요? 짤막하게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부터 화면이 좌우로 조금씩 흔들리죠. 네. 그리고 뭔가 그 화질, 노이즈 부분들을 좀 보셨을 때 저희가 인터넷 밈 같은 걸로는 조금 영상이 열화되었다, 풍화되었다, 디지털 풍화다라고 요즘 젊은 친구분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하시는데요. 영상 자체가 뭔가 최신 화면이 아닌 것 같죠? 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눈치를 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 촬영은 맞지만 드론으로 찍은 게 아니죠? 네, 실제 헬리콥터에서 전문 촬영자분이 헬리콥터에 탑승을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짐볼도 사용을 하셨을 거고요. 영상 촬영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흔들림은 최소화했다 하더라도 뭔가 느낌이 다르죠. 예. 그래서 과거에 항공 영상은 어떻게 찍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상공에서 본 경부고속도로 국내동 톨게이트 모습입니다. 상행선과 하행선 모두 평소보다 적은 차량으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경찰 헬기가 저공으로 비행하면서 도로 교통 상황을 점검하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 맞아. 과거에는 추석, 명절, 설날 이럴 때 고속도로 혼잡한 거 맨날 헬리콥터 내에서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영상이 있었지라고 지금 떠올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조금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적이야 라고 좀 의아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수업의 핵심이 뭐죠? 항공 촬영이었죠. 과거에는 초반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흔들림도 어쩔 수 없이 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 뭐죠? 실제로 그 리포터 분이 음성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노이즈 캔슬링이 진행이 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헬리콥터 내부에서 직접 탑승을 해서 찍었기 때문에 소음이 굉장히 많이 잡음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음성 부분이 선명하지 않았다라는 거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드론의 촬영 장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건데요. 지금 또 하나 보시는 영상은요. 만약에 드론이 없었다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찍을 수밖에 없을까라는 겁니다. 한번 재밌는 영상이니까 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만약에 드론으로 찍었다 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작업을 했을 수 있는 이러한 영상도요, 사실은 뭐죠? 낚싯대도 사용을 했고요, 긴 로프도 사용했고요. 그죠? 그래서 연출력으로 커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거꾸로 역지사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드론을 활용을 하셔서 손쉽게 촬영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 카메라 자체만 이제 기준을 놓고 설명을 드려도요, 영상의 화질이 또렷하게 느껴지시죠? 지금은요, 디지털 화질입니다.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건요, 아날로그죠? 네,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깊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요, 드론 촬영의 장점, 네, 또 다른 게 있죠. 안정적이고 쉬운 조작, 그 다음 높은 편의성입니다. 그리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드론을 돈 주고만 사면 여러분들이 의도대로 바로바로 찍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가장 큰 산업 분야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죠. 타 분야와의 높은 연계성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사진 두 개를 보시면요, 딱 봐도 어디죠? 건축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쉽게 드론을 활용을 해서 찍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건 뭐죠? 공직에 계신 분들, 공무원분들, 네, 바로바로 우리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촬영을 하는 부분도 손쉬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기본 촬영 기법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거 꼭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불특정 다수이십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개별로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드론을 활용한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모두의 교집합이지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 항공 촬영 영상을 활용하겠다라는 거는 개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 최대한 각각 목표로 하시는 부분들은 다 다른다 하더라도 일단은 조작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까지는 익혀두셔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중점을 두고 교환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촬영은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고 장점은 알았는데 뭐죠? 내가 의도해서 사고 나진 않지만 부주의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요. 이러한 장소는 뭐죠? 올림픽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송출을 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뭐죠? 위성을 통해서 라이브로도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뭐죠? 아, 왜 특정 경기는 왜 새벽에만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 막 하시잖아요. 그건 뭐죠? 시차입니다, 시차. 그러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못 느낄 정도로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되겠죠? 방송 주파수입니다. 미리암페어 수가 굉장히 높은 것들, 출력이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금 이 영상도 보시면요. 1초만 늦었어도 어떻게 되죠? 뇌진탕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카메라가 달려있는 것들이 날아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제가 플라잉캠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라 그랬죠? 사생활 침해는 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장난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유명한 드론 관련된 경미한 사고긴 한데 경각심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줄 수 있었던 사고죠.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계적인 라틴 팝스타 엘리케 이글레시아스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콘서트 도중에 뭐죠? 텐션이 너무 올라가지고 네, 이 드론을 직접 손으로 잡았는데 잡고 나서 뭐예요? 손가락으로 프로펠러 부분을 그죠?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예요? 일단 드론 전문가가 아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드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계속해서 드론이 채공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잡는 것까지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부주의한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인 분들은 그러실 수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뭐예요? 프로펠러가 우리 회전익인데 회전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분이 프로펠러 날개 익단을 볼 수가 없겠죠. 네, 손가락은 그리고 왜 넣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공지사항에 여러분들 초경량 비행장치 관련한 사고 파일을 2개를 드렸습니다. 확인하신 분들은요 이미 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멀티콥터 사고 난 게 뭐였죠? 뮤직비디오 촬영 사고 현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각심은요 여러분들이 촬영 기법을 배우시기 이전에 단독으로 촬영을 하신다 하셨으면은 스스로 다시 한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크루 스텝을 만드셔서 한 팀으로 움직이신다 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드론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하고 동등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한테 각별히 주의사항을 알려주셔야겠죠. 자, 대표적인 사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촬영 목적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2018년도 사고입니다. 네.
이거 수사 관련해서도요, 동대문 경찰서 관할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실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바로 옆 동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좀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거예요. 수사 진척 관련해서. 이 당시에도 경찰분들이 드론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처음에 조금 시간 딜레이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약만 말씀드릴게요. 헤드라인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차된 차 위로 드론이 쾅, 주인 나타나지 않아서 피해자만 발동동. 자, 한마디로 뭐죠? 여러분들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이 되셨기 때문에 추측 가능하시죠? 여기 배경을 보시면요. 일단은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인구 밀집 지역이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관할은 제가 동대문 경찰서 관할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하단부 보시면요. 서울 신설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수시로 사람이 돌아다니고요. 상업지역이고요. 네. 이러한 데에서 전기줄도 분명히 많았을 테고요. 전시줄도 많았을 테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거 조종하신 분이요. 굉장히 부주의했던 거예요. 일단 드론 자체를 본인이 사랑하고 말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조종자 준수상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 내용. 자, 그것만 숙지하고 계셨어도 이런 안일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인스파이어 기체를 가지고요. 일단 이 상가 옥상에서 한번 띄워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재물에 손괴를 일으켰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기체는 덩그러니 여기에 남겨놓고. 그래서 역추적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이 조사하시는 분한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스파이어나 특별히 다른 기체가 아니어도 DJI 거는 뭐예요? 어플을 연동해서 사용하시거나 개인정보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번호를 역추적해가지고 바로 잡으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안일하게 이렇게 촬영을 하시다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고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일 없으실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드네요. 자, 그 다음입니다. 제가 촬영 기법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데요. 과거 저하고 이제 학습을 하셨을 때 사고 동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고는요,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시겠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고죠? 자, 눈치채셨습니까? 자, 보시면요, 드론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끈을 매달아가지고 이벤트 같은 걸 하려고 했나봐요. 아마 이제 작다 보니까 반지로 추측을 되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조종하는 사람은 여기 카메라, 이 뷰에 의존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종을 하고 있었겠죠. 실제로 육안에서 가시거리로 기체를 보면서 조종을 안 했을 겁니다. 이 카메라에만 분명히 의존을 했을 거라고 전 추측이 돼요. 그 이유는요, 그 다음 장면에 나오죠. 이 여성분이 이 물건을 잡으려고 했었을 때 뭔가 안 잡히는 것 같으니까 조종하시는 분이 전진 엘리베이터 키를 조금 더 주는 거죠. 그거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그죠? 자, 어때요? 인위적으로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메라만 보기 때문에 못 잡나 보다, 내가 조금 더 가까이 접근을 해줘야겠다라고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요, 카메라의 높이, 기체 실제로 있는 프로펠러 위의 높이 다릅니다. 능숙한 사람도 절대로 이런 위험한 짓은 안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촬영 기법을 공부하시기 이전에 내가 비가시건, 한마디로 실제 기체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멀기 때문에 내 육안을 벗어나서 기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카메라에만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기체 자체 주변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파악하시는 그러한 학습이 되어 계시지 않으시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굳이 사람한테 충돌을 야기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내가 그냥 봤었을 때는 정면 화면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기체 주변을 여러분들이 바운더리를 늘 파악을 안 하시면요, 이러한 충돌할 수 있는 사고가 늘 촬영 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보시죠. 자, 보셨나요? 자, DJI 거 팬텀이죠? 대표적으로 촬영 기체인데요. 분명히 이것도 뭐예요? 카메라에 의존을 해가지고요. 밑에서 이벤트니까 풍선 한번 올려보세요. 라고 그렇게 서로 합의를 받겠죠. 그거 자체도 위험한 행위지만 뭐예요? 이 앞쪽의 영상은 풍선이 예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카메라에 잘 담기고 있겠네. 라고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 회전익이죠. 이 풍선 보시면은 전부 다 끈이 달려있죠. 그래서 방금도 보셨다시피 뭐예요? 풍선이 빨려 들어간 것처럼.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카메라에만 너무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러한 것들까지도 사각에서 무언가
내 기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파악을 못 하시면 촬영 열심히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추락하고, 그런데 추락 원인은 모르시게 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 기법 들어가시기 전에 경각심은 충분히 다시 한번 상기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카메라 조작에 대해서 빠르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ISO라는 이 명칭 들어보신 분들 계실 수가 있는데요. 자, 카메라의 감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자는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요, 감도입니다. 감도. 그래서 색깔이, 정확히는 색감이요,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죠? 그리고 거꾸로는 뭐예요? 옅어지면 옅어질수록 채색감이 밝아지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카메라 센서가요, 빛에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적인 수치를 우리가 IS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에서 400은요, 저감도로 분류를 하고요, 800 이상은 고감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이거예요. 높을수록, 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화면은 밝아진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셔터죠.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따지면 뭐예요? 그냥 여기 눈꺼풀입니다. 눈 깜빡깜빡깜빡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떼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요, 빠르게. 그죠? 이렇게 빠르게 감았다 뗐다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 그 순간 셔터의 스피드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연출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똑같은 피사체라 하더라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셔터는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를 말합니다. 1초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요. 자, 그다음 고속으로 움직이는 피사체 촬영 시에는 셔터 스피드를 보다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람 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동을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렇게 주시하셔도 될 정도인데, 빠르게 지나가는 건요, 순식간에 지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눈을 깜빡깜빡 해야 되는 것, 그런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셔터 스피드 관련해서는요, 빛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이렇게 조리개가 오므려졌다 펴졌다 했었을 때 피사체를 포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빛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EV입니다. 그래서 이 EV는요, 크게 드론 관련해서 촬영을 하신 분들이 사실은 너무 집중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일부 카메라는 굉장히 정밀한 카메라를 드론에 장착을 하셔서 커스텀한 기체 쓰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그러한 기체들을 사시는 분들은요, 굳이 EV 값을 조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따로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옵션 기능은 없습니다만, 근데 물론 더 하이 클래스를 노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EV는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화면 밝기 노출입니다. 자, 화면의 밝기를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기능이고요. 높이면은 화면이 밝아지고요. 낮추면은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노출값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노출은요, 화면 중 임의의 부분을 여러분들이 터치를 하시면요, 그 부분만 이제 포커스 인이 돼가지고 피사체를 또렷하게 잡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밝기도 수정해 주는 겁니다. 당연히 아날로그 카메라에서는 안 되는 기능이죠. 자, 화이트 밸런스는 은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네요. 촬영하는 환경의 조명에 따라서 이제 흰색의 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영화라던가 광고, 외부에서 누군가 찍는 것들을 봤었을 때 옆에 은박지로 되어 있는 것처럼 반사판 이렇게 옆에서 들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러한 것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설명했던 그러한 빛의 노출도 관련되지만 이 톤 때문에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화이트 밸런스는 은근 드론 쪽 많이 쓰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 카메라 짐벌 일체화되어 있는 드론을 쓰시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노출값이라던가 카메라 셔터 스피드라던가 EV라던가 ISO 크게는 여러분들이 손대지 않으셔도 알아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을 해주는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흰색의 톤을 따로 조절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항공 촬영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체는요, 소프트웨어적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이렇게 임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흰색의 톤만 조절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이것만 조절을 했었을 때에는요, 차가운 이미지로도 연출이 가능하시고요, 따뜻한 이미지로도 연출이 가능하십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요, 어떤 것들 조금 느껴지시나요? 빛은 일단 어떻게 되죠?
역광이죠. 그래서 형태만 이렇게 나옵니다. 또렷하게는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느낌이 나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죠. 자, 노출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조금 예상이 되나요? 자, 화이트 밸런스는요. 흰색 톤. 그죠? 배경을 한번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해의 위치는요. 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방금 학습하신 개념,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요. 항공모함 갑판 위에 이 회전액 헬리콥터 이륙하기 전이네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크루가 뭔가 조명을 손으로 이렇게 흔들고 있는 이러한 잔상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뭐죠? 프로펠러, 정확히는 메인 로터 블레이드가 이렇게 둥그렇게 이미 윤곽이 형상이 되어 있다는 건 회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잔상을 찍었네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가장 크게 여러분들 조절이 되었을까요? 깜빡깜빡 하는 거 뭐죠? 조리개? 자, 그러면 셔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 그죠? 그 다음에 하늘을 보십시오. 별의 이동까지 포착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느리게 셔터 스피드를 잡았다라는 거. 그 다음, 빛의 이동까지도 이렇게 빛번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 네. 그래서 일상적으로는요, 우리가 잘 못 찍습니다만, 여러분들 뭐죠? 이렇게 셔터 스피드하고 노출값만 조금만 수정을 해줘도요. 그리고 분명히 밤이죠. 네. 화이트 밸런스는요. 네. 어느 정도 여러분들 수준이 올라가신 거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새예요. 벌새.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봤었을 때에는 그냥 새의 깃털이구나, 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빛의 반사 같은 거 노출도를 바꿨을 때는 뭐예요? 굉장히 프리즘 같은 느낌으로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색감 자체가 라는 거. 그 다음 색감의 톤은요. 수정이 당연히 들어갔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사진은요. 편집을 통해서 조금 더 부각을 시킨 겁니다만 편집 프로그램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부분들만 따로 체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원본하고 다르게 연출도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타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 스타일, 컬러, 안티플리커 정도는 조금 알고 계셔야지 실제 촬영을 하실 때 혹은 편집 때 편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뭉뚱그려서 스타일이라고 따로 이렇게 뭐 인터페이스에 써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프로그램마다 따로 특정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주로 이제 앞부분에 어떤 다른 명사가 붙기는 하지만 뒷부분은 스타일이라고 대부분 퉁치기 때문에 그냥 스타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샤프니스라고 하는 이런 선명도 따로 조정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 콘트라스트죠. 대조, 대비. 자, 그 다음 채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조절 가능하세요. 그리고 촬영 후 보정 작업 예정인 경우에 평면적인 이미지로도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뭐죠? 색감입니다. 색감. 자, 그래서 저희 드론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 쓰시는 분들은요. 굳이 이 컬러까지는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편집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커스텀 되어 있는 그런 카메라 쓰시는 경우에는요. 일일이 사람이 연출 관련해가지고 색감 같은 거 다 디폴트 값이 아니고 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보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정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요. 그냥 D로그 또는 논으로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보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요. 개인 취향에 맞춰가지고 본인의 판단 하에 수정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자, 안티플리커입니다. 드론으로 촬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실내에서 주로 하시는 분들이 조금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넓은 높은 고도에서 찍기 때문에 안티플리커 개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한번 제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꼭 강조 한번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안티플리커 기능은요. 형광등 등의 조명 아래에서 촬영 시에 확인하는 설정입니다. 자, 조명이라는 건요. 우리가 조명을 보셨을 때 늘 켜져 있는 것 같지만 잘 보시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예요? 계속해서 깜빡깜빡깜빡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은 착시 때문에 계속 켜져 있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깜빡임 이 현상을 줄이는 기능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카메라 설정 혹은 소프트웨어적이거나 여러분들이 그런 항목들을 보셨을 때 안티플리커 기능이 있다라고 하시면요. 실내에서 굉장히 밝은 루멘을 가지고 있는 조명 아래에서 찍을 때 여러분들이 안티플리커 기능을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키포인트입니다. 촬영 시에 시계 비행, 계기 비행이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안전한 비행, 그 다음에 원하는 촬영을 위해서 기체 주변은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기체의 주변 환경은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을 하면서 찍으셔야 됩니다. 카메라 렌즈에만 의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사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것 자체가 일단은 휴먼 에러에 들어갑니다.
자, 카메라 조작은요, 개념을 정확히 숙지 후에 조작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네요. 자, 학습 점검 문제입니다. ISO는 카메라의 감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높을수록 화면이 어두워진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요? 아니죠. 100에서 400은 저감도고요. 800 이상은 제가 고감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핵심은요, 높을수록 화면이 밝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생각이 안 나시면요, 이 숫자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냥 해가 뜨는 거랑 연상을 해서 한번 비유를 해보세요. 점점 해가 높이 뜬다라는 건 숫자가 올라간다라고 상상을 해보시면은 이 개념 이해하시기 굉장히 쉽죠. 네. 숫자가 저감도다라는 건 해가 낮게 떠 있으니까 어둡죠. 자, 그 다음 800 이상은요. 숫자가 높으니까 해가 그만큼 많이 높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요. 높으면 높을수록 화면이 밝아진다. 어렵게 학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갈게요. EV는 화면의 밝기를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기능으로 높이면 화면이 밝아지고 낮추면 화면이 어두워진다. 맞나요? 틀렸나요? 정답은요? 맞죠. 높이면 화면이 밝아지고 낮추면 화면이 어두워진다. 이것도 쉽게 짧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극 무대 같은 데 보시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막이 좌우로 이렇게 펼쳐지고 닫히는 그러한 무대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위아래로 상하로 슬라이드식으로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실에 쓰시는 뭐 그러한 파티션 같은 것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높이면 화면이 밝아진다는 건 막을 이렇게 쓱쓱쓱 내가 잡아당겨서 막 자체가 올라가면은 어두웠던 무대가 점점 밝아진다. 이렇게 연상을 하셔서 기억을 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네요. 자, 학습 정리입니다. 촬영용 센서 드론은 카메라 조작 설정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냥 촬영용 센서 드론이 아니고요. 그냥 상용화되어 있는 거. 일반적으로 짐벌 카메라, 내장식 혹은 고정식 이러한 것들 말하는 거고요. 모든 촬영 분야에 쓰이는 드론이요.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 역시도요. 카메라 자체의 기능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기체 스스로를 커스텀해서 개조해서 쓰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전문적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은요. 본인께서는 뭐 해당되지 않는다. 내가 따로 카메라 조작 설정 해야 된다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갑니다. 화이트 밸런스는요. 촬영 환경의 조명에 따라 달라지는 흰색의 톤을 조절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밝기 개념이 아니고요. 흰색 톤만 조절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름이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자, 안티 플리커 기능, 깜빡깜빡이는 거, 이러한 현상 줄이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도움받는 거기 때문에 아날로그 기능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참고 학습 개요입니다. 학습 목표는요. 각 촬영 기법을 설명할 수 있다. 각 기법에 맞는 효율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후 편집을 염두에 두고 촬영을 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은요. 기본적인 촬영 기법, 각 촬영 기법의 명칭, 원활한 조작 방법과 주의점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고정된 피사체든 움직이는 피사체든 이러한 현상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젤로 현상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젤로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고주파 진동 등으로 카메라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화면 중간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사람의 눈 착시 때문인 건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촬영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볼펜 같은 거 수평으로 잡고요. 위아래로 계속 흔들다 보면은 마치 볼펜이 휘어져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시는 현상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방법은요. 상하로 흔드는 거죠. 그런데 이 젤로 현상은요. 뭐예요? 좌우로 왔다 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카메라 렌즈가요. 일단은 너무 좋기 때문에 잘 찍으려고 하겠죠. 정확히는요. 잘 포착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현상인데요. 자, 원본 사진하고요. 젤로 현상이 벌어졌던 사진 한번 잘 보시면요. 가운데 부분, 그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뭐예요? 다 무언가 물결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죠? 우리 드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제 손이 수평으로 여러분들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호버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좌우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카메라 짐벌이 이제는요.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3축 짐벌이 기본이기 때문에 젤로 현상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자, 문제는 뭐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센서 드론으로 촬영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자, FPV 같은 장르가 지금 항공 촬영, 특히 드론으로 촬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하는 그러한 드론이기 때문에 젤로 현상 간혹 가다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이제 새롭게 말씀드릴 부분은요, 달리샷입니다. 자, 정확히는요, 달리 인, 달리 아웃으로 구별이 되는데요. 달리는요, 이 수레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카메라가 대상에 접근을 하거나 멀어지면서 그 대상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강조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달리인 예시 화면 한번 보실게요. 자, 느낌이 오셨나요? 자, 멀리서 쉽게 말씀드리면요, 와이드샷으로 드론이 그냥 접근하는 거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가운데 피사체는요, 놓치지 않았어요. 그죠? 오히려 주변 배경이 약간 일그러지는 듯한 그러한 느낌으로써 가운데 있는 피사체가 강조된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 학습하시는 고정된 피사체를 찍으시는 그러한 촬영 기법인데요.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달리인 주로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달리인 기능을 쓰지 않고 그냥 접근을 했었을 때에는요, 그냥 평범한 평면치 느낌이 나요. 자, 이제 달리 아웃을 한번 보실게요. 포커스가 가운데 있는 피사체에 중점적으로 배경이 점점점 전경을 다 보여주는 그러한 느낌 드셨죠? 자, 그래서 그냥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도 설명드리고 싶어요. 가운데 있는 피사체의 선명도를 잃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배경은요, 일종의 들러리 효과가 되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이러한 연출이 가능하다. 특히 드론 쪽에서는 조금 고가의 드론들을 여러분들이 쓰시게 되면요, 이러한 달리인, 달리아웃은요,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주로 많이 쓰이는 기법인데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해가지고요, PO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직역을 해보면 뭐죠? 그냥 내가 가장 흥미있는 거 기준.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사체 주변을요, 원형으로 돌면서 입체감을 부각시키고 역동적인 연출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키를 일단은 쓰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예요? 세 가지 키를 씁니다. 여기서 키는 뭐죠? 우리 손가락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요, 원주비행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원주비행은 뭐죠? 기수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나아가는 거지만 이 POI는 뭐죠? 기수가 가운데 있는 피사체를 계속 본 상태에서 원을 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러한 비행, 촬영 기법으로 찍으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죠? 가운데 있는 피사체는요, 놓치지 않고요. 피사체를 중심으로 마치 콤파스를 통해서 우리가 원을 그리는 것처럼 그러한 부드럽게 비행을 하시면 이러한 효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요, 촬영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피사체를 따라서 POI를 도는 거하고요, 이렇게 방금 보셨다시피 고정되어 있는 POI 도는 거는 난이도가 다르겠죠. 자, 다음은 크랩샷입니다. 크랩은 뭐죠? 개입니다, 개. 그죠? 개는 옆으로 기어갑니다. 그래서 마치 개가 옆으로 기어가듯이 그냥 긴 피사체를 우리가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싶을 때 찍는 거고요. 비행 조작 자체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화면 자체가 우리 드론의 기수 방향입니다. 그죠?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번 영상 보실게요. 네. 그래서 우측면 호버링 기준으로 지금 좌에일러런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고도도 제가 수정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좌우로 이동하면서 찍는 것 자체가 그냥 크랩샷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저는 이 능선을 따라서, 성벽 능선을 따라서 살짝 여기서부터 고도를 조금씩 올리면서 틸트 각도는 부드럽게 천천히 내렸던 것 뿐이에요. 네. 별 어려울 게 없죠. 자, 그 다음 생각보다 우리가 드론으로 찍을 때 본능적으로 괜찮네, 신기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버드아이 샷이라고 하고요. 새가 마치 날아다녔을 때, 비행하고 있을 때 지상을 보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요, 그냥 버드아이 샷이라고도 하고요. 버드아이 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네. 그죠? 주로 이제 이러한 뷰를 보셨을 때 드론으로 찍었네라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죠? 카메라 각도가 틸트 각도가 90도
수직으로 되어 있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비행하시면 모든 게 전부 다 버드아이 샷이 되는 겁니다. 쉽죠? 자, 제가 대학에서 드론으로 촬영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한테 늘 첫 시간 때 보여주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딱 보시면 이건 뭐죠? 버드아이 샷입니다. 그런데 잘 보셨나요? 실제 사람은요. 네, 90도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돼서 머리 윗부분만 보입니다만 우리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길게 뻗어나갔죠. 그래서 지금부터 촬영 기법을 배우시는 분들 제가 이 말씀을 당부 꼭 드리고 싶어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항공 촬영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계시지만, 좀 어떻게 찍는 게 괜찮을까? 혹시 내가 이쪽으로도 전업으로 그냥 항공 촬영 업계로 바로 뛰어들어도 나는 할 수 있을까? 혹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드론 조종 자체를 잘하고 싶은데 과연 내가 될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시면요, 이 사진 꼭 잘 기억해 주십시오. 실제로는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모습이 이렇게 작을 수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뭡니까? 여러분들이 내포하고 계시는 건요. 보세요. 이미 굉장히 커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촬영 자체를 학습을 생각을 하신 이 순간부터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잠재력이 더 뛰어난 사람이고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스스로가 스스로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드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유명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공통사항이 있더라고요. 뭐죠?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 되어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가 점검을 해보십시오. 나는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감이 부족하진 않은지. 자, 그래서 이 사진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습은 이 형태일 수는 있으나 아니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 알 겁니다. 잠재력이 크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학습 힘드시더라도 지치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 다음 설명드릴게요. 자, 페데스탈 샷이라고 합니다. 페데스탈은 뭐예요? 수직 기둥입니다. 이러한 형태,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들 보시면은 꼭 나오는 건축 양식이죠. 네, 그런데 이러한 동상들 받침대를 말하는 겁니다. 페데스탈이라는 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촬영 기법에 대한 명칭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어떤 분들은 사진 전공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영화 전공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요 그냥 카메라 자체에 대한 전공 시작하신 분들이 다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가분들 혹은 각각의 영역에 대한 전공을 학습하신 분들이 드론 촬영 업계로 넘어오시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그래서 이 샷 이름 자체가요 꼭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꼭 생각을 하셨어요. 이거 내가 배웠을 때는 페데스탈 샷이라고 배웠는데 왜 저 사람이 부르는 명칭은 다르지? 이런 거 가지고 굳이 다른 사람들하고 설왕설래 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충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현장에서는 서로서로 의사소통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죠. 별다를 게 없죠. 고도 하강이죠. 네, 그런데 뭐예요? 틸트 각도. 자, 그래서 방금도 제가 찍은 거 한번 연출을 어떻게 했는지 느낌 오셨어요? 자, 처음에 봤을 때는요, 그냥 배경 찍고 있나 보다, 그 다음 여기 수평선 맞춰가지고 비율을 조금 생각을 해서 했나 보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우리 눈이 가운데 있는 이러한 강을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 느끼셨죠? 그 다음 조금 더 넓게 보셨던 분들은요, 그냥 뭐 평범한 주차장인가 이렇게 보셨는데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죠? 깃발 나오죠. 네, 그러면서 오히려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요거였다. 내가 연출로서 더 특징으로 잡고 싶었던 건 이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반전을 노리는 샷이 될 수 있고요. 거꾸로 역재생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기둥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렇게 백제라고 되어 있는 거 딱 보여주는 거죠. 네. 이러한 식으로 서사적으로도 연출이 가능한 샷인데 난이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뭐예요? 카메라만 보면서 의존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저 교수가 직접 찍은 영상 보니까 이렇게 꾸몄더라. 한번 따라해봐야지 했다가 단순하게 하강만 해가지고 추락하는 경우 충돌하면 안 되겠죠. 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은 틸트샷입니다. 가장 기본이죠. 카메라 각도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비행은 비행대로 하면서 주로 이제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이 조종을 하시는 모드2 조종을 하시잖아요. 왼손 검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조종기들이 그렇게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카메라 짐벌 각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자,
어떻게 좀 예쁘게 느껴지셨나요? 사실은 제가 뭐 잘 찍은 게 아니고요. 배경이 다 있죠? 벚꽃이 다 있죠? 자, 그런데 보시죠. 고도만 상승을 한 상태에서요. 그냥 찍으면 뭐예요? 피사체 강조가 아니고 전경이 계속해서 노출이 됐겠죠? 그런데 고도 상승하면서 카메라 짐벌 각도든 틸트 각도든 제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뷰는 뭐죠? 오른손 전진 엘리베이터 꾸준히 유지만 했을 뿐이고 그냥 틸트 각도만 제가 이렇게 그죠? 천천히 각도만 올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굉장히 쉬워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마지막 화면처럼 카메라 뷰에만 의존을 하셔서 이렇게 조작을 하시면은 이 전방에 기체가 계속해서 전진을 나아가고 있을 때 충돌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저 혼자서 촬영을 하러 다니기 때문에 앞에 안전, 그죠? 그 다음 제가 어느 정도 감도로 키오코를 줬었을 때 기체의 속도는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게 이제는 좀 본능적으로 저는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방으로 몇 미터까지 갔었을 때는 나무가 다 똑같지만 나무까지 특징이 좀 달라. 여기 부분 도착했었을 때까지는 내가 충돌할 일은 없겠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는 거의 없지만 여기서 어떤 강아지가 뛰쳐내려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돌발 변수가 아니면은 안전하겠구나라고 해서 저는 판단하에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경험을 쌓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로 운용하시는 기체의 키워크 감도, 속도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셨을 때 하시면 좋겠고요. 처음에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요. 예를 들어서 뭐 신호수 개념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사람을 배치해서 서로 사인을 주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 어떠한 촬영 기법들이 이 영상 하나에 녹아져 있는지 제가 찍은 거 한번 보실게요. 자, 틸트 각도 일단은 변경했네요. 자, POI죠? 자, 저도 이제 빛을 어떻게 담을까도 좀 생각을 한 거죠. 자, 버드아이죠? 고도 올리면서 러더키만 쓴 겁니다. 틸트 각도는 90도 하방이죠. 자, 이건요. 쉽죠? 그냥 전진입니다. 자, 이거는요. 전진 유지하다가 우러더를 조금씩 준 거죠. 다시 버드아이샷 나왔네요. 자, 이거는요. 고도 하강 전진 섞으면서 틸트 각도를 천천히 내려보고요. 지금은요. 고도 상승을 하면서 틸트 각도를 천천히 올려서 이 폭포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이거는요. 계속 고도 올리면서 틸트 각도를 천천히 밑으로 내리면서 전체적인 전경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고. 자, 요거는요. 풍력 발전이죠. 자, 이거는 이제 이동하는 피사체를 쫓으면서 POI 천천히 돌렸던 거죠. 자, 이거는 체이싱 기법이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 다음 교시 때 설명을 드릴 촬영 기법입니다. 쫓아가는 겁니다, 뒤에서.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은 보실 거고요. 시간 관계상 자, 일단 끊겠습니다. 자, 핵심 근본은 뭐죠? 비행 조작 자체가 초보자분들이 느끼시기에 가장 어려운 건요. POI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요. 기체에 따라서 전진, 후진, 좌우 이동키하고요. 왼손 러더 주는 감도가 다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주로 이제 왼손 검지에 해당하는 키인 조그 다이얼로 우리가 조절하는 이 틸트 각도, 이 부분 민감도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핵심은 뭐죠? 비행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POI였지만, 자, 보시죠. 그냥 90도에서 고도 올리면서 러더키, 이건 그냥 전진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죠? 항공 촬영에 대해서 드론으로 찍으시는 분들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직접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별다른 조작이 없어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사회생활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시점으로 전경을 볼 수 있다, 특정 피사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매력이 크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촬영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전진 틸트 상승입니다. 아까 영상에도 속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폭포 관련해서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드 2 기준으로 계속 설명드릴게요. 전진하고 동시에 제가 뭘 썼죠? 짐벌. 그래서 조그 다이얼이라고 하는데 이 제어 다이얼을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부드럽게 올렸다가 제가 이제 점점 전진 속도는 수정을 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찍으시면요. 피사체 넓게 와이드 샷으로 우리가 집중을 할 때 굉장히 포커스 인 효과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러한 촬영 기법을 할 때는요. 오른손 속도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사체하고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의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이 틸트를 부드럽게 이 짐벌 카메라 각도를 부드럽게 천천히 올리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실습 예시 보여드리는 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제가 준비한 매빅2 엔터프라이즈 중에서 듀얼 모델입니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드론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조종기 제가 이제 켰을 때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에 저 같은 경우에는요. 파일럿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죠. 산업 분야에서 적용하기 위한 매빅2 플랫폼으로 최초로 엔터프라이즈로 나온 기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펌웨어 관련해 간 이슈니까 요거는 제가 캔슬할 거고요. 왼쪽 보시면 매뉴얼 플라이트가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요. 미션 플라이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만 보셔도 이해되실 거예요. 왼쪽은요. 수동 조작이고요. 오른쪽은요. 웨이포인트 비행을 자동 비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촬영 기법이니까 제가 매뉴얼로 갈게요. 우선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매빅 플랫폼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체에 따라서 인터페이스 순서라던가 아이콘이라던가 명칭만 조금 다를 수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맥락은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화면을 보실게요. 이렇게 슬라이드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제가 상단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RTH죠. Return to Home. 그 다음에 Altitude인데 웃긴 건요. 여기 보시면요. 오타예요. Attitude로 되어 있어요. 그죠? 원래는 Altitude. 고도입니다. 그래서 Return to Home 고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원하시면요. 누르셔가지고 숫자를 바꾸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주변에 고층 건물, 가장 주변에 높은 건물을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요. RTH를 잘 쓰진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페일세이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70으로 일단 놨고요. 자, 밑에 플라이트 모드 갈게요. 이 매빅2 플랫폼은요.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GPS 모드, 포지션 모드라고 되어 있고요. 자, 왼쪽으로 바꾸니까 트라이포드, 삼각대 모드가 되었죠. 이러면요. 속도하고 러더 속도 감도가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삼각대죠, 트라이포드는. 조금 더 정밀하게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드 바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스포츠 모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경고 떴죠? 스포츠 모드 경고. 그래서 뭡니까? 배터리 빨리 더 소모되고요. 속도도 빨라지고요. 그리고 급정지 시에 이 관성에 의한 밀림 현상이 굉장히 길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모드는 사실 웬만하면 잘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모드는 P 모드로 놓을게요. 자, 그 다음 밑에 화면 보시면 컴파스라고 써 있습니다. 컴파스 나침반이죠? 왼쪽에 나침반 아이콘 있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스튜디오 실내에서 기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지작이 관련된 이슈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밑에 IMU. IMU도 정상이죠. 만약에 이런 항목들이요. 노멀이 아니고 붉은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Abnormal이다. 이렇게 나오면요. 여기 보시는 각각 센서 옆에 캘리브레이트가 있습니다. 그 캘리브레이트를 누르셔가지고 화면에서 알려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기체를 직접 들어가지고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일렉트로닉 컨디션. 요거는 이제 변속기 관련 성능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밑에는요. 비전 센서, 초음파, 전방, 측면, 후방, 상면, 배면에 다 있죠.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상태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기본인데 이거 은근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 많죠. 컨트롤 스틱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모드 2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FPV로 시작하시거나 저처럼 무인 헬리콥터로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뭐예요? 모드 1으로 익숙하게 조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모드 2가 초보자분들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모드 2가 기본이 되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모드 1 혹은요 모드 2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모드 3는요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잘 안 씁니다. 자, 밑에
리모트 컨트롤러 배터리, 조종기 배터리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에어크래프트 배터리 템테이션. 이건 뭐죠? 네, 기체 배터리 온도입니다. 인텔리전트 배터리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온도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데, 자, 시동 걸어버리면요. 기체 관련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자,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기체 시동 한번 켜봤는데, 이건 잠깐 끌게요. 그 다음, 짐벌 스테이터스입니다. 그래서 짐벌 자체만 따로 이렇게 수평이 잘 맞는지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뭐예요? 촬영의 가장 기본인 거죠. SD카드 여러분들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량 관련해가지고 나오고 있고요. eMMC, 리메이닝, 캐퍼시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거 역시도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이제 비행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스튜디오상 HDMI 선을 연결했기 때문에 유선은 노출이 되었지만 조종기 화면 실제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가장 최하단 왼쪽에는요, 미니맵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서울 디지털대학 스튜디오에서 찍고 있다라는 거 나오고 있네요. 자, 다시 메인 화면으로 갈게요. 좌측 상단 보시면요, DJI 인터페이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레디 투 고 비전, 그죠?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관련해서, 그죠? 전방 센서. 자, 그래서 GPS 일단은 잡은 걸로 녹색 컨디션으로 나와 있고요. 그 우측에 보시면요,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그래서 아이콘, 드론 모양. 자, 제가 지금 계속 바꾸고 있죠. 이러한 것들 반드시 여러분들 GPS 모드인지 포지션 모드인지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엔터프라이즈 모델부터는요, 우측에 항공기 옆에 알람 막 알려져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게 에어센스인데요. 주변에 다른 항공기입니다. 항공기. 다른 드론이 아니에요. 다른 항공기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식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거고요. 우측에 보시면 인공위성 아이콘이 있죠. 지금 현재 지하의 실내 스튜디오다 보니까 당연히 GNSS 위성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신도도 지금 제로로 되어 있고 위성 개수도 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실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위성 몇 개 잡았는지 수신 감도는 어떤지 다 파악이 가능한 아이콘입니다. 그 오른쪽 가볼게요. 자, 좌우는 빨간색이고요. 앞뒤는 전방 후방은 뭐예요? 녹색이네요. 비전 센서입니다. 그래서 처음 DJI 제품을 만약에 구매를 하시면요. 자, 비기너 모드, 한마디로 초보자 모드로 되어 있어요. 그때는요, 좌우 측면에 있는 비전 센서가 활성화되어서 녹색이 뜰 겁니다. 그런데 비기너 모드 상태에서는요, 최대 속도하고 최대 고도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비기너 모드를 해제하고 하시죠. 비기너 모드 해제가 매빅2 플랫폼에서는요, 좌우 측면 비전 센서 죽이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계속해서 초음파를 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비행에만 쓰기에도 아까운 배터리를 센서 그냥 쓸데없이 키는 거에 너무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비기너 모드를 꺼버리면은 좌우 측면 비전 센서는 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잘 학습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는데요. 2.4GHz하고요, 5.8GHz 쓰죠? 그런데 2.4는요, 조종기 관련된 거죠. 기체하고요. 그 다음 5.8은요. 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콘을 보셔도요. 오른쪽 조종기 모양 아이콘 수신감도 따로 있고요. 오른쪽에 HD 영상 관련해서 수신감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요. 당연히 배터리 잔량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터치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빨간 원 제가 눌러볼게요. 그럼 뭐죠? 동영상 촬영입니다. 끌게요. 그리고 요거 상태에서요. 여러분들이 여기 녹색 누르면요. 이제 사진기 모드로 바뀌면서 방금 뭔가 화면에 차이 못 느끼셨어요? 어둡고 밝아졌죠? 이거는 소프트웨어가 따로따로 사진용 카메라하고 동영상용 카메라를 바꾸면서 이렇게 빛의 노출도가 저절로 보정이 되는 거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셨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체를 제가 들기 이전에 화면을 한번 전환을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기체를 제가 이렇게 들고 여러분들 촬영 실습 보여드리기 이전에 주로 이제 조종기를 보시면요. 자, 반전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제 기준 왼쪽 손가락 이 검지 여기에 보시면요. 주로 조종기의 조그 다이얼. 그래서 왼쪽으로 계속해서 돌릴 수 있고 그 다음 놓으면요. 제자리로 돌아와요. 다시 또 오른쪽으로 계속 밀 수 있고 이거 자체가 결국은 뭐죠? 자, 드론을 보신 분이 계시면요. 제가 틸트 각도를 사실은 왼손 검지로 이렇게 바꾸고 있었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조종은 익숙해지는데 촬영에서는 내가 촬영 기법을 아무리 알아도 왼손 검지를 이렇게 부드럽게 주는 거. 그죠? 이렇게 천천히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천천히 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숙달하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뭐죠? 팍 내려버려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상이. 예. 누가 봐도 좀 미숙하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직접 촬영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틸트 각도를 수정하는 거를 나중에는 잘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실습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였죠? 자, 기체를 보시면요. 고정된 피사체 있다고 제가 할게요. 기체가 멀리서 전진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점점 피사체를 찍기 위해서 제가 틸트 각도를 천천히 지금 수정하고 있어요. 그죠? 접근하면서. 틸트 각도를 이렇게 천천히 내려야지 내가 고정된 피사체에 이렇게 강조가 가능하겠죠. 네. 자, 제가 지금 손짐벌이라고 저희는 이야기하는데요. 기체 자체를 잡고서 이렇게 화면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조금은 떨리는 게 있죠. 자, 거꾸로 다시 한번 갈게요. 만약에 틸트 각도를 수정을 안 한다 하면 어떻게 되죠? 피사체를 내가 지금 보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포커스 놓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점점 피사체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왼손 검지가 부드럽게 이렇게 따라서 내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연출 기법이 되겠네요. 네, 잘 보셨나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전진 틸트 하강입니다. 그래서 틸트 각도만 천천히 내리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효과는 뭐죠? 마치 피사체를 스쳐 지나가듯이 다이나믹한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고 그렇구나 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생각보다 생동감 있게 그렇게 연출이 가능하시다라는 건데 문제점은 뭡니까? 점점 피사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틸트는 천천히 내리기 때문에 이 전방에 대한 기체 기준 전방에 대한 안전 요소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요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피사체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는 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전진 틸트 하강도요. 실습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보시겠습니다. 자, 고정된 피사체를 기체가 점점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서 틸트 하강은 뭐죠? 천천히 이루어져야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진 속도하고 이 틸트 내리는 이 감도, 이걸 어떻게 수정할지, 이게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요, 화면에 점점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우리 기체가 어떻게 되어 있죠?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스쳐 지나갈 수 있죠. 네. 이러한 연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고정된 피사체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멀리서 주인공을 봤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무언가 내적 갈등을 하든 무언가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 피사체 주인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인공이 갈등하고 있구나. 그렇게 지나가다가요.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틸트 각도 90도로 해주면 어떻게 되죠?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도 윤곽이 뒤에는 또 그 다음 배경에 어떤 게 있을지 연출하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접근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른손 전진 속도만 경우에 따라서는 빠르게, 경우에 따라서는 천천히 이것만 수정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화면을 보면서 틸트를 여러분들이 수정하시기 때문에 이 틸트 각도가 여러분들 오른손 엘리베이터 전진 속도하고 좀 합이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진 속도는 천천히 했는데요. 가까이 가다가 보니까 뭐예요? 팍 내려요. 이러면은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바닥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실수가 뭐예요? 자, 왼손 틸트에 너무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자, 이제 화면을 보실 거예요. 자, 뭐예요? 피사체는 봤는데 피사체에 따라서 내가 내려가는데 오른손 전진이 안 가요. 그죠? 속도가 느려요. 또 이러한 경우도 결국은 앞에 보셨던 실수하고 똑같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왼손하고 오른손 궁합 잘 맞춰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요. 전진 속도 오른손의 기준을 둬요. 오른손 기준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천천히 이렇게 각도를 내리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은 고정만 하면 되니까 이 속도가 맞춰지면 뭐예요? 틸트도 수정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자, 충분히 이해되셨죠? 잘 보셨나요? 자, 그 다음 계속 넘어갈게요. 이번에는요, 전진은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왼손은 스로틀 키 천천히 앞으로 미는 거죠. 그러면은 고도가 상승할 거고요. 자, 그래서 예시 화면은 뭐죠?
자, 가운데에 무언가 피사체가 있고요. 그거보다 좀 더 높은 피사체가 그 뒤에 마치 레이어가 두 겹 겹쳐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배경을 내가 강조하고 싶을 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은요, 대각으로 이렇게 기체가 슬슬 올라가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피사체 자체를 주목함과 동시에 연속으로 그 뒤에 있는 피사체에 이렇게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연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뭐죠? 먼저 우리가 노출하고 있는 피사체하고요. 그 뒤에 있는 배경에 있는 피사체의 높이가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 뒤에 있는 피사체에 대한 이 높이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안전거리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제 손을 한번 봐주시면요. 좌우로 드론을 조종을 하실 때에는요. 육안으로 우리가 드론을 본다고 했었을 때 속도감하고 이동 방향성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제가 그랬죠? 앞뒤로 이동을 할 때 이 원근감 굉장히 착시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비행을 할 때는요. 안전 관련해서 차라리 복잡하신 분들은요.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요. 그냥 드론 자체 카메라에 가지고 있는 줌인 줌아웃 기능을 그냥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기체가 멀리 있어도요. 마치 가까이서 찍는 것처럼 줌인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비행을 하시면은 크게 기체 자체 기준으로 위험한 그런 비행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까 제가 찍었던 모든 영상들 모아놓은 것들 보여드렸을 때 풍력 발전 그 돌아가는 팬 찍은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도 사실은 기체가요 그렇게 가까이 접근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멀리서 그냥 줌인해서 찍은 것 뿐입니다. 쉽죠? 그래서 영리하신 분들은 뭐예요? 내가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드론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운 좋게 사고가 안 났다.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촬영을 할까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이거 역시 실습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화면 보고 계시는 거였는데요. 이번에는 전진 플러스 고도 상승이죠. 그래서 틸트 각도는 제가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고정되어 있는 피사체를 우리가 찍고 싶은데요. 이게 높이가 좀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저공 비행으로 좀 연출하겠습니다. 전진 상태에서 고도를 올릴게요. 어떻게 되죠? 요렇게, 그죠?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건은요, 여러분들이 피사체하고 기준 거리를요, 어디서부터 내가 고도를 올릴까에 따라서 연출 방법이 달라집니다. 멀리서부터 고도를 올리면요,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 나요. 그죠? 틸트 각도는 수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날까요? 내가 처음에는 이 피사체에 포커스인을 하고 있는데 고도를 멀리서부터 올리니까 그 다음 이 카메라 스탠드가 이제 강조되는 거죠. 네, 이러한 연출이 될 거고요. 이제 고도 올리는 타이밍을 짧게 잡았을 때는요. 당연히 이 피사체 전방에 있는 거에 집중하다가 여기서부터 올린다고 했었을 때 아, 이걸 지나서 그 다음 게 나오는구나. 네, 이런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조하시고 싶으신 게 설명드렸다시피 첫 번째 피사체를 가장 가까이 있는 레이어라고 할게요. 그럼 이 레이어 그 다음 거를 내가 어떻게 연출할 건지에 따라서 이 거리, 이 드론의 거리, 고도를 언제부터 피사체 기준으로 짧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고도를 올릴 거냐 아니면 멀리서부터 천천히 올릴 거냐라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각시키고 싶으신 연출법이 달라지는 거죠. 자,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어떠셨나요? 잘 보셨죠? 자, 이번에는요, 응용입니다. 후진 상승이네요. 자, 후진과 동시에 스로틀을 올려서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피사체에 집중되고 있다가 점점 뭐예요? 보여주는 이 배경 자체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방송 같은 거 보시면요, 최보람 선생님이 나오는 한국인의 밥상을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인트로 부분은 뭐예요? 하하, 오늘은 이 동네에서 밥 한번 얻어 먹어볼까요? 그러면서 동네 전경이 넓게 나옵니다. 그리고 엔딩 부분에서는 뭐예요? 꼭 마을 분들 나오셔가지고 안녕 이러고 있으면서 화면은 뭐예요? 점점 멀어지면서 넓게 찍고 있죠. 그래서 주로 아우트로에서 많이 활용하는 촬영 기법입니다. 되게 쉽죠? 후진하고요 상승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죠? 고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 자체는 일단은 피사체하고 충돌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줄여주는 건 맞으나 문제는 뭐예요? 후진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체 이동 동선을 생각을 하셔서 뒤에 높은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역시요, 위험도를 굳이 감수할 필요 없이 카메라 자체에 있는 줌인, 줌아웃 기능이 있는 그러한 드론 쓰시면요,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자, 실습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후진 플러스 상승 하시기 전에 제가 틸트 각도 좀 한번 맞춰볼게요. 그래서 우리 고정된 피사체. 자, 그래서 이렇게 살짝 밀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느낌, 정가운데 포커싱 이루어진 거 보셨죠? 자, 이 상태에서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후진을 어느 타이밍부터 줄 거냐입니다. 첫 번째는요, 가까운 상태에서 제가 틸트 각도도 맞췄죠. 후진, 고도 상승.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죠? 아, 처음에는 이 고정된 피사체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이 주인공을 계속 보다가, 마지막에 조금 늦게 고도가 상승되니까, 아, 결국은 얘 주변에 있는 거, 결국은 같이 강조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가까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후진 살짝 주고 바로 여기서 고도 올려볼게요. 어떻게 돼요? 이 피사체가 이 화면 구도 비율에서는 우리한테 가깝게 느껴지고 뒤에 있는 배경을 좀 더 연출하게 되는 그러한 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강조하고 싶은 게요, 이 피사체가 있는데 이 피사체를 쭉 후진으로 찍고 있다가 아, 그 뒤에는 내가 이제 천천히 주인공 피사체한테 몰입을 했다가 그 뒤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구나. 이런 연출이 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급격하게 가까이에 있는 상태에서 고도를 올렸을 땐 뭐죠? 후진, 고도. 아, 뭐야, 이거였구나, 원인이. 이런 식으로 연출법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건은 뭐죠? 후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기체 뒤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기체 뒤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죠. 그래서 후진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아니면은 후진을 먼저 하고 나서 고도 상승이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충돌할 수 있는 것들, 이 기체 뒤에 있는 주변을 여러분들이 환경을 잘 파악하셔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만 보고 가시다가 이렇게 충돌할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보셨죠? 자,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젤로 현상은요, 간혹 가다가 드물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 젤로 현상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게 뭐지? 영상 주파수가 이때 이 순간에 무언가 다른 노이즈 혹은 다른 주파수 때문에 데미지를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젤로 현상일 확률도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자, 고정된 피사체 촬영을 할 때는요, 주변 반경하고 환경을 반드시 주의해야겠죠. 그리고 뭐죠? 후진 조작이 필요한 경우 정말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촬영 기법, 이렇게 후진 들어가는 거 있을 때는요, 반드시 후방, 기체 진행 방향 후방 확인 후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점검입니다. 젤로 현상은요, 항공 촬영 시에 빈번히 발생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요? 아닙니다. 젤로 현상 자체는요, 셔터 문제가 사실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 촬영 시에 발생할 확률은 적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죠? 잘 벌어지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영상 주파수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닐까라고 잘못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갈게요. 드론 카메라 줌인 줌아웃 기능을 활용을 하면요, 안전하게 촬영이 가능하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요? O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굳이 위협을 감수하고 피사체에 가까이 접근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안전하게 연출할까? 이거를 고민하시는 순간 전문가의 영역에 발을 들이시게 되는 거예요. 자, 학습 정리입니다. 촬영용 센서 드론은요, 카메라 줌인 줌아웃 기능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기 전에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특히 잘 모르시고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조금 돈을 좀 쓴 것 같은데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 자,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카메라 줌인 줌아웃 기능입니다. 자, 두 번째, 모델에 따라 각각 인가된 기능키 설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옵션 기능 들어가셔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요, 편집 후에 역재생 방식으로 효율적인 응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고요.